갑작스럽게 중간간치의 고소까지 당해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성과 자연스레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거나 슬기운의 원나잇을 한 것뿐인데 중간간치의 처벌 상황으로 오인받게 된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데다가 언뜻 생각해도 이 정도면 자칫 중간간 구속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사안에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무죄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여러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간간치 사안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입장이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대응과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중간간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등 실무적 입장에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간 혐의 없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간 사건은 그 특성상 대부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간치의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이 부분을 다투는 대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간 고소 사건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거나 잠이 들어 항거조차 할 수 없었는데 가해자가 그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으나 단순히 술에 어느 정도 취했다거나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신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다소 취했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증거든 정황 자료에 의해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일 발생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으로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 조사 전까지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양 당사자들의 진술입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느냐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건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중간간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단순히 피의자가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인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정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법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관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 혹은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CCTV,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내부 CCTV에 피해자 모습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술집 종업원이나 기타 목격자의 진술을 활용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끝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은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진술입니다. 간혹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조사에서 한 번 이야기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모순된 진술을 할 경우라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무작정 억울함을 표하는 태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설령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도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또는 경찰 조사 후 변호사 선임 무혐의 가능성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무래도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전부터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홀로 조사를 받은 초기 진술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어 뒤늦게 입장을 바꾼다거나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담당 경찰 검사실과 교신하여 처분 일정을 늦추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보다는 무혐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겠으나 이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경찰 조사 전 시점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중간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로펌 은우와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